자, 다각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다각형은 자 핵심 몇 개 이상의 선분,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여야 돼요. 선분이에요. 3개 이상이어야겠고요. 선분이어야 돼요. 곡선 안 됩니다. 곡선 X. 곡선이라는 거 뭐야? 둥그스름하게 가는 거. 이거 안 돼요. 선분, 직선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직선. 이때 얘기한 선분은 직선입니다. 몇 개 이상? 3개 이상. 그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우리는 다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몇 각형? 4각형. 이름 정하는 거는 그냥 4각형 이렇게 하면 돼요. 다짜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지. 8각형. 그래서 다각형인 것은 2번이고요. 1번 곡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리고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3번처럼 직선이지만 둘러싸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아까 평면이라 얘기했죠. 얘 입체입니다. 4번 틀렸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5번처럼 얘가 둘러싸인 선분이 3개다. 변액에서 3개니까 이름이 3각형이 되는 거고요.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 몇 개? 둘러싸인 변이 몇 개다? 5개다. 그래서 얘를 몇 각형? 5각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세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개니까 얘는 몇 각형? 7각형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자, 이 다각형은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변이 3개인데 꼭지점도 몇 개? 3개더라. 변이 5개, 꼭지점도 몇 개? 5개. 자, 변이 7개, 꼭지점도 몇 개? 7개. 그래서 이 다각형의 이름은 변의 개수라고 해도 되고요. 혹은 꼭지점의 수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다각형에서 이제 얘기할 때 말 그대로 선분입니다. 자, 평면에서는 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기호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선분 AB랑 같은 표현 쓰고 있죠. 즉 평면 도형에서만 이름을 선분 대신에 뭐라 부른다? 변. 하지만 답 쓸 때는 어떻게 하자? 요와 같이 선분과 같이 같은 표현 쓰는 게 좋다. 알겠지? 근데 굳이 얘를 이름을 쓰겠다라고 하면 표현해 주세요. 변 AB라고 쓰셔야 합니다. 자, 얘도 변 CD라고 있습니다. 왜? 평면이니까 그래. 굳이 이름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면 선분 AB라 쓰면 안 된다. 변 AB, 변 BC 이렇게 변이라고 붙여줘야 돼. 알겠지? 평면일 때는. 근데 매번 한글 쓰는 게 싫으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짝대기 표현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꼭지점 얘기할 때도요. 점이라는 말을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 A 안 됩니다. 점 A, 점 B, 점 C, 점 D 확실하게 표현해 주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각이 있는데 둘러싸인 거.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이 다 내각이야. A, B, C, D. 그러니까 우리가 각 A라고 얘기하면 여기 각 A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이게 각 A를 줄임말이거든. 각 A라는 거 기호로 이렇게 쓰면 돼. 이때 각 A를 얘기하는 게 뭐라고? 여기를 얘기한다고. 내각 얘기하는 거야. 각 B 얘도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각 B. 각 D 내각 C. 내각 D. 알겠지? 자, 각 C라고 얘기할 때도 이거는 뭘 얘기한다? 내각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거? 바로 요거. 됐지? 자, 그래서 여기 옆에다 같이 한번 써놓자. 이때 얘기하는 C라는 이 녀석은 얘기하는 게 뭐였다? DCB. 각 DCB라고도 하고요. 각 BCD 반대로 읽어도 된다 했죠. BCD라고 해도 됩니다. 또는 작은 기호로 해서 각 C 소문자 C 아니죠. 각 C 크게 써야 합니다. 각 C. C는 대문자야 들어야 돼. 알겠지? 변만 소문자였어.
그러면 쌤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소문자씨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 라고 하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썼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외곽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냐면 밖에 있는 각이야. 자, 근데 밖에 있는 각인데 여기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선분에 내가 색깔을 좀 지워줘야겠는데 이걸 이렇게 지워줄게 내가. 지웠어. 그러니까 자, 요렇게 BC의 반직선이야. 맞니? 반직선 BC와 여기 직선이 딱 만나면 요 각 DCB가 아까 내각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외곽은 뭐냐면 이거. 얘가 각 아니라고 하면 얘가 바뀌잖아. 즉 DCE라는 것이 바로 외곽이야. 다시 어떤 거 내가 이쪽을 또 지워놓을게. 바로 이렇게 지워버릴게. 반직선 DC를 이렇게 끄면 여기가 내각이잖아. 삼각형 아니니까. 사각형 아니니까. 그럼 여기가 바뀌지. 즉 여기 BCF가 외곽이 돼. 됐나? 근데 이 외곽들 가만 보면 우리 막곡지각 기억나니? 이거 막곡지각이지. 둘이 각이 같을까 다를까? 같지. 자,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자, 각시의 외곽은 DCE 또는 BCF가 되는데 이 두 각은 묶어주세요. 어떻게 된다? 외곽은 몇 개이지만 두 개이지만 자, 외곽은 몇 개이지만 두 개이지만 외곽은 몇 개다? 두 개이지만 서로 무슨 각? 막곡지각으로 그 각이 같으므로 우리가 외곽 얘기를 하면 하나만 얘기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외곽을 물어볼 때는 외곽 두 개 중 하나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외곽은 두 개인데 서로 막곡지각으로 같다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외곽을 물어봤어. 즉 여기 x랑 y랑 더하면 아까 180 되는 거죠. 즉 x 뭐라고? 내각. y 뭐라고? 외곽. 그래서 내각과 외곽의 합은 180이라고 얘기한다. 외곽은 두 개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즉 x가 만약에 60도야. 외곽은 몇 도라고 얘기해야 돼? 120도. 120도가 두 개 있습니다 얘기 안 하고 그냥 120도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외곽은 120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죠. 뭐 따로 할 말은 없네요. 아까 전에 뭐 얘기하다가 말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소문자를 그럼 언제 써야 합니까? 라고 하게 되거든. 자, 우리가 삼각형 얘기할 때 삼각형의 내각, 대각 얘기할 때 이 얘기 있었거든. 각 A, 각 B, 각 C에. 자, 각 A가 쳐다보는 변, 요 변을 소문자 A. 자, 각 AC를 소문자 B, 대변. 각 B의 대변이다. 얘 대변이다. 그 다음에 얘의 대변은 소문자 C.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각 C의 대변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사각형에서는 그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어. 이 얘의 대각은 뭐야? 마주보는 게 얘야. 각 C야. 됐니? 그래서 얘를 소문자로 나타내기 좀 힘들어. 그럼 소문자로 대변을 이해하는 건 언제일 때 가능하더라? 삼각형일 때. 됐지? 뭐 오각형 나타낼 수도 있어. 알겠지? 즉 얘가 홀수 꼭지점 가질 때는 가능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그냥 삼각형에서는 소문자로 변을 나타낼 수 있었어.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됐나요? 자, 계속 한번 보죠.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각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지. 자, 17번으로 가보죠. 17번. 자, 이와 같이 다음과 같이 각시의 내각과 외곽. 자, 밑줄 나한테 물어본 게 뭐였다? 각시의 내각과 외곽이었습니다. 자, 내각이라는 건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C라고 얘기했었죠. C의 안쪽에 있는 각 70 얼마? 5도가 될 거고요. 외곽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한 거다? 바로 요각 빨간색 부분. 요 부분이 외곽이 되는 거겠지. 자, 하지만 자, 75와 각시의 외곽의 합은 몇 도가 되기로 약속한다? 180도가 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180에서 내각 75를 빼면 몇 도? 105도. 따라서 외곽은 105도가 된다. 자, 됐습니까? 쉽죠? 나머지는 그냥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나가도 되겠습니까? 저 조금만 더 나가자. 정다각형을 한 번만 보고 가자. 왜냐면 정다각형 같은 경우에서는 자 정자가 붙었어요. 다각형 앞에 뭐가 붙다? 동그라미 한 3번, 한 4번, 한 5번 정도 해도 됩니다. 정자가 붙었습니다. 자 정이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모든 변이 같아야겠고요. 모든 내각형이 같아야 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둘 다 있어야 돼요. 각도 같아야 하고요. 변도 같아야 돼요. 각만 같아서도 안 돼요. 각만 같은 경우가 언제냐면 직사각형이에요. 내각의 크기가 다 90도가 됩니다. 하지만 변의 길이가 가로와 세로와 길이가 다르죠. 됐니? 그래서 안 돼요. 자, 변의 길이가 다 같아도 같기만 해도 되냐? 안 돼요. 마름모가 있는데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만 네 각의 크기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 맞아? 됐니? 그래서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네 각의 크기가 같을 때 정다각형이란 말을 써요. 알겠죠? 정자라는 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 모든 변 같고 모든 네가 같아야 돼. 됐어요? 그러면서 가조건을 줬습니다. 선분이 몇 개일 거다? 5개. 아까 우리 이름 구할 때 연습해봤죠? 어떤 얘기 있었지? 변의 수가 다각형의 이름이더라. 꼭지점의 수가 다각형의 이름이더라. 맞아요? 즉 변의 수가 5개다. 선분이라 했지만 이거 결국 뭐였지? 변으로 볼 수 있다 했었잖아. 맞아? 그래서 변이 5개니까 오각형. 그런데 변의 길이도 같고 각도 같으니까 정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간단하죠?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볼게요. 자, 7번. 자, 선분이 8개로 둘러싸여 있다. 얘를 뭐라 부르자? 팔각형이라고 불러야겠구나. 선분 8개, 직선이라는 거지. 8개로 둘러싸여 있다. 아까 다각형의 조건이었습니다. 알겠죠? 다각형의 조건 다시 한번 확인. 어떤 얘기 있었다?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 체크 3가지 해야 한다 했죠? 3개 이상, 선분, 그리고 평면도형. 됐나요? 자, 이거 봤을 때 왜 이렇게 얘기했냐? 다각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평면이라는 얘기를 벌써 해준 거예요. 평면 도형이 될 수 있겠구나. 아예 대놓고 준 거지. 그런데 8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였다 얘기했으니까 팔각형이 된 거야. 자, 근데 나와 달라.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 모든 애의 크기가 같다. 이 조건에서 나는 뭘 생각할 수 있다 했어요? 정다각형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팔각형과 정다각형이 합쳐진 최종 정답. 몇각형? 팔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정팔각형이 돼야 한다. 됐나?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61쪽까지요.